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주제로 한 러시아의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도네츠크 공화국 군대가 러시아 연방군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극단 민족주의 민병대인 아조프 대대를 토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토론 프로그램은 이처럼 스튜디오에서 여러 패널들이 스탠딩 형식으로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러시아 방송은 영상도 훌륭하고 무대 세트, 특히 조명이 뛰어납니다. 아조프 민병대 소탕 소식과 함께 러시아군이 흑해 근처의 헤르손을 거의 장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장 헬기가 드넓은 평원 위를 날면서 정찰을 하는 모습입니다. 헤르손 시가지에는 러시아군의 군용 차량들이 진입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특수 군사 작전에 투입된 각종 장비들의 현황도 화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차, 다연장 로켓, 자주포, 전투기, 통신장비, 드론 몇 대가 작전 중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연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어떤 논조로 이야기했는지를 모두 방송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스탠스인지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정보를 차단한다든지 하는 일은 러시아에서 의외로 없습니다. 함락된 마리우폴에서 피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정전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인도주의적 회랑을 확보해 피난민들에게는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의한 인도적 회랑은 흑해 연안의 전략 항구도시 마리우폴과 볼라바하 두 곳으로 한정됐습니다. 회랑 개방 시간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이었습니다. 인도적 회랑이 허용된 도시들은 러시아로서도 크게 파괴하면 안 되는 도시들입니다. 되도록 온전하게 남겨 활용할 가치가 많은 곳입니다. 일단 여기서 시범 실시한 뒤 효과가 좋으면 포위당한 채 강력하게 정하고 있는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볼로바하에서는 이에 앞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곳곳에 파괴돼 포탑이 날아간 우크라이나군의 전차가 시커멓게 그을린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군용 트럭과 보병 전투자 BMP-1도 러시아군에 의해 격파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에 괴멸되고 있다는 서방 측 보도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흑해 쪽에서는 러시아군이 신속하게 해안 도시들을 장악하자 우크라이나 해군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 나머지 자국 해군 소속의 3,200톤급 코르벳함이 러시아군에 노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침몰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사기가 떨어졌으니 우크라이나의 흑해 해군은 괴멸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흑해 서부의 항구도시 헤르손부터 마리우폴, 하리코프, 수미, 고노톱, 체르니고프 등은 이미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졌거나 포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은 대체로 드니에프르강 동쪽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러시아군에 사실상 통제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렌지색 빗금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고 화살표는 러시아 연방군의 진격 방향입니다. 수무와 마리우폴은 이미 함락, 하리코프와 체르니고프는 함락 직전입니다. 키예프는 완전 포위됐습니다. 여기서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제1의 수출항입니다. 흑해 연안을 러시아가 반 이상 장악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수출입은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크게 보면 세 방향에서 우크라이나를 키예프 쪽으로 조여오고 있는 형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침공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투기 30세대, 헬기 37대, 전차 251대, 병력수송 장갑차 939대, 대공 차량 18대, 야포 105문을 파괴했고 러시아군 9,166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차만 보면 러시아군의 전체 전력이 12,000대 정도니 아주 일부분입니다. 병력 손실도 우크라이나 포위에 동원된 총 병력 10만의 10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러시아군이 멀쩡한 장비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우크라이나 군의 시민까지 가세 선멸 작전을 벌였다고 선전한 것에 비하면
병력과 장비 손실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 시내로 아직 진입만 안 했을 뿐 그 바로 외곽인 키예프스키 오블라스트, 키예프 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대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BMP 보병 전투차와 자주포, 트럭 등이 시내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많은 러시아인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함께한다.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라. 신의 가호를 빈다. 조국의 아들들이여, 이제는 전진만 있을 뿐이다. 러시아 병사들에게 영광 있으라. 천사가 축복할 것이라는 문구가 달렸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상무정신이 살아있어 병사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역시 애국심은 대단합니다. 정부의 권유에 따라 화염병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애국심은 높이 살만하지만 민간인들에게 화염병으로 적에게 맞서라고 지시하는 정부는 아주 괴이합니다. 68세 할머니까지 총을 들었다고 해서 외국 매체들이 비중 있게 보도도 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우크라이나는 끝난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에게 육탄 돌격을 권하는 건데 사담 후세인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퇴한다는데 이런 장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푸틴은 3월 2일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금융 이슈를 논하기 위해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등 강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서구 세계를 거짓의 제국이라 부르면서 러시아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 여러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날 외환 $10,000 이상의 해외 반출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올리가르크들의 해외 자산을 서구가 동결시키는 상황에서 금융 방어를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서구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의 일반인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거액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나 영향을 받지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반응들입니다. 물론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다 맥도날드 같은 외식 업체가 철수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적대적인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은 주식, 부동산 거래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국민이 해외에서 당하고 있는 데 따른 상응 조치입니다. 요식업체 같은 중소상공인들은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탓에 가격을 30-40% 정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크림 병합 직후 서방이 제재하자 농업 자립에 나서 이제는 식량 순수출국입니다. 에너지는 자급 수준을 넘어 패권을 휘두르는 정도가 됐습니다. 서방이 제재를 하자 유럽으로 공급하는 천연 가스량을 확 줄였습니다. 식량과 에너지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참고 안 쓰면 그만입니다. 러시아는 당장 민생에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제재로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공산품은 일부 수입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모두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하이테크 부문의 금수도 그다지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PC 수요의 2%, 서버 장비는 1%, 자동 사용 부품은 2%에 불과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러시아도 모스크바 외곽에 스콜코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실리콘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출범시킨 첨단 과학 산업 캠퍼스입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구글에 해당하는 얀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서구보다 수준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나노칩도 만듭니다. 정밀도가 떨어져 부피가 크긴 하지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러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를 주로 보여주면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면 푸틴이 위험하다고 보도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전시의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은 대단합니다. 현재 해외 여행 중인 러시아인들은 아주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신용카드도 먹통이 됐습니다. 이들은 조국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 서구에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푸틴은 급할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공략을 그리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완급만 조절하면 됩니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아프간처럼 제국의 무덤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제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